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저자는 박세니, 출판사는 마인드셋입니다. 어떤 무의식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매달 많은 수강생을 만난다. 매번 돈 벌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라고 질문하는데 10중 8구 어렵다라고 답한다.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다. 무의식 가운데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어렵다고 받아들인 것은 절대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체면을 계속 걸고 있는데 무슨 능력이 나오겠는가? 아무리 뛰어난 환경에 있어도 좋은 말을 해줘도 어렵다. 그렇게 부정적인 최면을 당한 사람을 구제하려면 무의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최면 상태를 만들어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습관 형성까지 도와줘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나의 직업은 할 수 있다는 최면 상태를 만들어 삶에 도움되는 진리를 강력하게 무의식의 영역으로까지 새겨 넣는 일이다. 물론 나 역시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면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나에게 맞는 최면을 남다르게 활용한 결과 돈 버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됐다. 왜냐하면 돈은 생각, 즉 정신과 연결되기에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만 잘 이해한다면 건강한 멘탈을 갖추게 될 것이고 돈 버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의식이 무섭다. 나는 수강생들에게 월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다, 괴물이다, 이와 같은 답변이 쏟아진다. 하지만 모두 정답이 아니다. 그들은 특별하거나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해낸다 라는 생각을 무의식 속에 설정해 두고 그 상태에 몰입해 자신의 업을 성장시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만일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계속한다면 어떨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표한 성과를 이루기도 어렵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들러리가 될 뿐 재미없는 일상이 이어진다. 그로써 업에 집중도 못하고 온갖 잡념의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다리를 떤다든지 누가 봐도 보기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기기도 한다. 모두 무의식 세계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집중력,
학습 능력 등 잠재된 실력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그럼 그렇지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며 자기 자신을 깎아내린다. 최면 저주는 벗어 던져라.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거나 꿈을 꿔보지 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체념과 분념 가득 섞인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대충 사는 거지. 이는 최면 저주 또는 부정적 자기 암시로 의미 있는 최면 상태를 만들지 못하게 한다. 누구에게나 최면 상태가 있다. 특히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각자의 최면 상태를 느낀다. 나도 지금의 직업을 만들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을 만나 설득해 도움을 주고 수강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최면 상태가 가능했던 덕분이다. 나는 일상 속에서도 이 같은 상태를 위해 살아왔고 그 결과 신의 축복을 받은 듯 원하는 직업을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복한 사람이 됐다. 멘탈 관리가 답이다. 인생의 변화는 결국 멘탈에 달려있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멘탈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한다. 그렇게 하나하나 깨달은 순간부터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중심 없는 상태가 아닌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최적의 멘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나는 인생이 결국 멘탈에 따라 달라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20대에 깨달았다. 그리고 그제야 나약한 내 자신을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었다. 이는 내가 특별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멘탈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누구나 삶을 놀랍게 바꿀 수 있다. 나아가 삶 전체에 반드시 필요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부정적 암시, 즉 최면 저주가 무의식 영역에 강하게 새겨진 사람들은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갖가지 핑계를 들이대며 변화하려는 사람을 헐뜯고 매도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가수 신신혜의 세상은 요지경 노랫말처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 잘난 사람은 진리의 체면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못난 사람은 진리가 아닌 체면으로 자기 멘탈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모든 학습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흐른다. 지금껏 수많은 심리학자와 의학자가 우리의 정신을 연구해 왔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세계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식의 영역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무의식엔 잠재의식 영역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식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만 무의식은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존재하는지조차 느끼기도 힘들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 심장은 계속 뛴다. 1분에 몇십 번 뛰면서 피가 우리 몸에 원활하게 돌 수 있게 한다. 하루 평균 10만 번 뛰는데 70세까지 산다면 26억 번을 뛰는 셈이다. 이는 의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다. 무의식의 세계라는 뜻이다. 또 꿈속에서 평소에 나와는 다른 모습의 나를 경험한 적 있을 것이다. 이 역시 무의식 속에 또 다른 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자전거를 배울 때는 조금 다른 상황이 생긴다. 처음에는 균형 잡는 것이 어려워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익숙해지면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반응해 잘 타게 된다. 심지어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면서 타는 경지까지 오르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배움의 과정은 의식적 차원에서 무의식 차원으로 확장된다. 상상은 논리를 이긴다. 의식의 언어는 논리이다.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력이다. 그러면 상상력과 논리가 서로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 언제나 상상력이 논리를 이긴다. 앞서 언급했듯 의식은 정신세계의 10%의 영역이고 무의식은 90%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 길이 3m, 폭 40cm 널판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를 걷는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 당연히 식은 죽 먹기처럼 누구나 해낼 수 있는 미션이다. 그런데 롯데타워 옆 3m 간격에 똑같은 빌딩 하나 더 세워 같은 크기의 널판지를 걸쳐놓고 건너보라 하면 누가 그 도전을 할 것인가?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라 논리적으로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앞에서 모두 주저앉는 이유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90% 영역의 상상을 하는 순간 10%밖에 되지 않는 논리는 논리 따위가 되고 마는 것이다. 물론 당장 건너게 할 수도 있다. 널판지를 건너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자신이 건너보겠다고 손들 것이다. 갑자기 논리적인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10억 원을 받으면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아래로 떨어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이다.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 절대로 논리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정말 100% 논리적으로 살려면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해야만 한다. 즉, 자기 최면을 통해 상상력을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 멘탈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기 최면과 건강한 멘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습관처럼 훈련해야만 가능하다.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두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레몬을 먹는 장면을 상상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이는데 실제 레몬을 먹지 않아도 두뇌가 레몬을 먹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체 반응을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두뇌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은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비판적 상태가 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것이 마치 현실인 마냥 좋아하는 것처럼 어릴 적 장래 희망을 꿈꾸며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될 거야. 세계적인 가수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를 멋지게 지도할 거야 등의 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상상을 꾸준하고 생생하게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실과 상상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지친다. 대단한 미래를 그리며 눈 감고 상상할 때는 좋지만 눈을 떴을 때 밀려오는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상상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주변의 부정적인 답변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희망에 부풀어 꿈을 얘기했는데 비현실적이라고 비웃거나 너무도 친절하게 실현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어른이 많다. 이로써 기가 꺾여 목표가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다. 반복되는 부정적 학습이 무의식적으로 멘탈을 약하게 만들고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자기 최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어른 중에 꿈을 이룬 사람은 없다. 우리 주변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부정적 암시가 도사리고 있다. 멘탈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런 암시를 그대로 무의식에 새겨넣게 된다. 암시란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 옮겨진 강력한 생각이다. 예를 들어 그건 현실적으로 좀 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로 끝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을 만나면 주의해야 한다.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 암시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큰 문제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화 중 하나가 내가 어릴 적 TV를 시청하던 중 화면 속 근사한 컨버터블을 보고 와, 나도 저런 멋진 차 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아, 저런 건 재벌이나 탈 수 있어 라고 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지만 무심결에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부정의 상상력을 멀리하라.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꿈 없이 살아간다. 애초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믿고 꿈을 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현실에 눈 떠버린 초등학생들이 공무원을 최고의 직업으로 뽑는 세상이 됐다. 꿈을 꾸더라도 비정상적이고 허황된 꿈을 꾸는 젊은이도 많다. 그래서 꿈을 말하는 것 자체가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세상에서든 자신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자는 항상 있다. 미국의 브리트닝 연구소에서 1,500명의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직업을 선택할 때 현실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꿈을 쫓아서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1,250명이 직업 선택 시 현실을 선택했고 250명만이 꿈을 선택했다. 그리고 30년 뒤 이들 1,5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천만장자가 된 사람은 모두 101명이었다. 현실을 선택한 1,250명 중에서 대부분이 나왔어야 할 테지만 실제로는 1,250명 대 1명의 확률로 단 1명만이 나왔고 나머지 100명은 꿈을 선택한 그룹 250명 가운데서 나왔다. 40%의 확률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로 천만장자가 된 사람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 꿈으로 목표를 바꾼 사람이고 그 계기는 뛰어난 존재, 스승을 만나서 제대로 배우게 된 것일 것이다. 그리고 꿈을 선택한 250명 중 천만장자 100명을 제외한 150명도 천만장자까지는 아니지만 꿈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진심이었다면 현실을 따르겠다던 자들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자명하지 않은가? 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꿈이 없는 수많은 사람을 봐왔다. 사실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들어온 부정적 암시 때문에 스스로의 멘탈을 잡지 못하고 자기 확신을 잃어 꿈을 포기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다. 상상만으로도 인생이 바뀐다. 우리는 누구나 상상을 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낭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당신도 정말 논리적으로 살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의식의 상상력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그 말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만으로 상상을 한다. 그래서 아무리 상상을 해도 독인객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틀을 깨주는 훨씬 더 큰 존재를 만나서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배우고 생각을 180도 뒤집어야만 상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나에게는 수만 명의 제자와 수강생이 있다. 물론 대부분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놓았지만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강의 한 번 듣고 책 한 번 읽는 것에 그친 제자는 그냥저냥 인생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기회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책과 강의 내용을 곱씹어서 계속 상상하고 무의식 속에 내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수만 명의 제자를 가르치며 몸소 경험해온 진리이니 믿어도 좋다. 그래서 나는 독자들이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매일매일 실천하고 스스로의 멘탈 리허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바란다. 그래야 스스로가 완벽하게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믿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칭찬부터 시작하라. 타인을 인정하는 능력 역시 어릴 적 부모나 주변 어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암시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야에서든 잘하는 사람을 보면 박수를 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기에 자연스레 나도 남을 인정하고 배울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게 됐다. 혹 이 글을 읽는 순간 나는 남을 인정하는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우고 어색하고 어렵더라도 대단하다, 멋지다 라고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보길 권한다. 상대방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우수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의미다. 그에 더해 나도 나의 분야에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면 더 좋다.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들을 인정하면 새로운 나의 모습이 보인다. 타인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인정한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남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자신의 분야에서 남다르게 성공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다. 인정할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놀랍도록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목표 없는 삶, 경로 없는 비행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육군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병들에게 불면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간은 3일 72시간 동안 숙면을 하지 않아도 약간의 육체적 기능 저하 이외에는 이상이 없으며 4일째부터는 건강 상태에 따라 정신적으로 병약해질 수 있음을 발견했다. 며칠 밤을 축복 속에서 목표에 매진하면 잠이 안 올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우리 몸과 마음은 간절히 수면을 원하고 자연스럽게 정상 반응을 보일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이와 같이 목표가 없거나 단단하지 않아서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비행기의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개념으로 목표의 중요성을 설명해 보겠다. 전제지변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비행기는 예정된 시간에 도착한다. 비행 경로대로 운행했으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비행 경로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경로이므로 비행기가 경로 그대로 완벽하게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엄밀히 말하면 90% 이상의 비행기가 경로 이탈 상태로 운행하는 것이다. 비행 중에 이상 기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그 경로를 이탈해 우회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도착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시간에 도착하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다. 우회했을 때는 엔진 최고 출력을 내기도 하고 더 빠른 경로를 찾기도 하면서 예정 시간에 맞춘다. 모든 것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덕분이다. 뚜렷한 목표가 인생을 바꾼다. 우리의 인생도 비행과 같다.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그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생긴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비행한다면 비행기는 길을 잃고 여기저기 맴돌다가 연료가 떨어져 허무하게 추락하고 말 것이다. 성취한 것 없이 좌절만 반복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 이렇듯 목표가 없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도 무의식에 새기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목표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확실한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공부만 강요받아온 어린 나이의 청소년에게 목표 설정과 실천은 더욱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학생 각자가 스스로 명확한 목표를 만들 수 있도록 멘탈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나아가자. 그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하다 보면 분명 인생은 놀랍게 변화할 것이다. 혼자가 어렵다면 좋은 스승을 만나라.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능력은 차이가 크지 않다. 비슷한 능력을 가졌지만 어릴 적부터 어떤 뜻을 품고 그 목표를 매 순간 잊지 않으며 강력하게 자기 최면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자기 멘탈을 키우고 확신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할 따름이다. 만일 이것이 어려웠다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이끌어줄 사람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이다.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과 꿈을 이룬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불가능하다. 뭐뭐 하는 것은 어렵다. 못할 것이다 등의 부정적 암시를 숱하게 들으며 최면당함으로써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그 늪을 어떻게든 벗어나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느냐의 차이다. 인간은 부정적 암시를 반복적으로 듣지만 놀랍게도 그것을 스스로 깨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늘 제자들에게 스승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중요성을 모르는 이상 스스로 스승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인간의 두뇌와 정신을 먼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꽤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나조차도 어릴 적 부정적 암시에 최면 저주를 들었고 그대로 내면화한 피해자였다. 내성적인 편이어서 성공한 사람, 아니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무엇을 묻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대신 나는 누구에게 묻기보다 많은 책을 봤다. 책은 내 삶에 스승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독서를 통해 몸이 떨리는 듯한 전율과 충격 속에서 깨달음을 여러 번 경험했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황홀함과 쾌감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졌으며 철저하게 내면화된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생활에 적용시켰다. 이렇게 나는 내면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외부 조건까지 많이 바뀌었다. 나는 교육의 힘을 믿는다. 단, 내가 말하는 교육은 최면의 상태의 존재를 인정하고 최면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내가 하는 교육은 사람들을 최면 상태에 집중시켜 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진리를 전수하는 것이기에 교육 분야에서 남다른 효과를 증명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면 잘 될 사람은 더 잘 되고 안 될 사람도 잘 된다. 지금까지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